그래서 어떤 유형이 틀리는 게 나오면 거기는 이제 비슷한 유형을 찾아서 다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좀 쓸게요. 네, 지금부터 잠깐 풀어주세요. 땡큐. 괄호해야죠. 5%의 소금물을 섞었다. 그래가지고 10% 15 미만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금을 생각할 때 기본은 뭐냐면 뭐 300g이라는 전체 무게가 있어요. 거기에 20%의 농도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300g 20%가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300g 속에서 20%가 소금이야 라는 말을 이렇게 해요. 농도가 20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농도가 20이야로 잠깐 얘기해 볼까요? 농도가 20%야 라는 말은 300의 무게 속에서 20%가 소금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0의 20%가 소금이야. 300의 20%가 소금이야. 이렇게 수학으로 번역을 해요. 300의 20%가 소금이야. 이렇게요. 300 곱하기 100분의 20이 소금이야가 됩니다. 그래서 약분해서 3이 되고요. 소금이 60이 있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공식을 그치 이렇게 외웠죠. 이제 소금 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은 농도이다 이렇게요. 이제 무작정 외우면 이게 이용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같은 얘기예요. 지금 같은 얘기 같나요? 같은 얘기예요. 분수는 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뭐 2분의 6이 3이라면 6은 2 곱하기 3이 돼요. 알고 있습니까? 2 곱하기 3이 6이 됩니다. 2 곱하기 3이 6이 된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분수이기 때문에 소금 물 곱하기 농도는 소금이에요. 소금이라는 것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뭐랄까 이제 기계적으로 외운 거죠. 이것도 효과는 있어요. 기계적인 게 나쁘다는 뜻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효과는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이제 좀 이야기 형식으로 약간 풀어서 설명을 좀 해봤어요. 네, 공식은 좋지만 공식이 왜 나왔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할 수 없으면 나중에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좀 응용이 어려운 게 거기서 나와요. 응용이 어려운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이제 바꿔가지고 시시때때로 이렇게 잘 변형해서 쓰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지우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이고 이런 미안합니다. 방금 전 거가 수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수업 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문제 풀면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20%의 소금물에다가 5%의 소금물을 섞어서 새로운 소금물을 만들었는데 10% 15% 사이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정보를 요약하자면 그래요. 첫 번째 줄에 했던 얘기들을 요약하자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요, 뭐 40g의 소금이 있었다 생각할 수 있겠고, 여기 물이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곱하면 100분의 5 x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물의 무게는 200 더하기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곱하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소금이 나오겠고요.
이거랑 곱하면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소금이 이 범위 안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거든. 그러면 소금에 집중을 해야지. 항상 그래요.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했던 일이라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40 더하기 100분의 5x가 왼쪽에서 계산할 수 있는 소금이에요. 오른쪽에서 계산할 수 있는 소금은 뭐냐면 2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0, 이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금이고요. 있는 그대로 15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이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소금이죠. 어쨌든 이제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맥스 소금, 미니 소금, 이거는 그냥 소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꾸밀 건지 알아? 내가 이제 이게 소금 계산한 건데, 이 소금 계산한 것이 크면 여기까지, 작으면 여기까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겠군. 이라고 식을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부등식이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된 부등식은 이렇게 먼저 한번 문제를 풀고, 그때 뭐라 그랬죠?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고 둘을 교집합하라 이렇게 배웠죠. 둘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집합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내 얘기가 어렵지 않나요? 네,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걸 수업으로 처리를 좀 하니까요. 네, 수업 안에서 이제 문제 풀이를 좀 보여주니까요. 이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져줘. 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하세요, 복습을. 지금부터 한 3번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이제 몰아서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한 3번 정도? 네. 이렇게 놓을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 네모칸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회색 네모칸을 내가 채울 수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혹시 다시 듣고 싶으면 다시 들려달라고 꼭 좀 얘기해주고, 네, 여러 번 들려줄 수 있어요? 혹시 운동 얘기는 좀 어떻게 풀어보았는지요? 좋아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래서 전체 어떤 시간이 걸렸어.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갈 때는 숫자를 걷어내시고 이렇게 행동만 한번 보세요. 기억해요. 처음에 잘 이해가 좀 아리송하다 그러면 숫자를 걷어내고 행동만 잘 보세요. 그 행동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올라갔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다른 길로 온 건가? 같은 길을 여기 있구나. 그럼 같은 길을 내려오고요. 네. 그럼 올라가는 동안에 이 사람만의 거리 속력 시간이 걸렸을 거고, 내려오는 동안에도 이 사람만의 거리 속력 시간이 들었을 겁니다. 어때요? 이해 갑니까? 그거예요. 항상 거속시 3가지를 생각해 주세요. 거리, 속력, 시간. 그럼 이제 관련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알고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 이제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 생략하고, 거리, 속력, 시간. 네.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한 것이고, 네. 속력은 거리, 시간을 이렇게 나눈 거죠. 거리, 시간을 이렇게 거리가 위에, 속력이 아래로 가도록. 시간은 거리와 속력 요 순서대로 나눈 겁니다. 네. 속력은 거리분의 시간, 시간은 거리분의 속력.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만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딱정벌레처럼 이제 무당벌레인가?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 다 좋죠. 누구는 뭐 삼각형 그리시던데 다 같은 원리죠. 좋습니다. 모두 다 인정합니다. 쌤은 요거 많이 써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개인의 어떤 기호이니까 너도 너가 좋아하는 걸 쓰면 돼요. 네, 외우기 좋은 건 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걷어내고 숫자를 읽는 겁니다. 뭘 가르쳐주고 뭘 안 가르쳐줬나. 거리는 안 가르쳐줬어요. 난 미지수로 놓을 거고, 속력은 2, 속력은 3. 시간은 2분의 x, 3분의 x일 거야. 시간은 이제 아예 안 가르쳐줬으니까 내가 계산을 해서 스스로 독립해서 찾은 거죠. 시간끼리 서로 더하기를 해주면 3시간 20분 이상, 그러니까 즉 최소 3시간 20분은 걸리고 최대 5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미니가 3시간 20분, 20분은 이제 60분의 20입니다. 모두를 시간으로 고치면 그래요. 5시간, 이게 맥스 타임이죠. 혹시 내가 이렇게 한 요 행동이 궁금하거나 그럴 때 꼭 물어봐도 돼. 요거를 위한 수업 따로 해줄 거야. 더 얘기하면 지루해질까봐 이렇게 멈췄지만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미니멈은 이쪽이고 맥시멈은 이쪽인 거죠. 최대는 오른쪽에, 최소는 왼쪽에 갑니다. 어때요? 네, 이거 풀면 돼요. 혹시 이거 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풀만해? 이거 딱 봐서 그러면 이제 이쪽 거 한번 풀어주고 이쪽 거 한번 풀어주면 됩니다. 아니 그냥 궁금한 게 요게 잘 안 풀린 이유는 혹시나 뭐 이 부분 때문인가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이야기? 여기 이 박스? 아하,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에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는 필요할 때마다 좀 문제들을 많이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졸이지 말고 이거 좀 충분히 연습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문제를 한 뭐 20개, 30개씩 줄 테니까 그 안에서 필요한 만큼만 연습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내 취지는 항상 그렇잖아. 연습을 해봐. 그럼 한 30개를 만약에 줬다 하자. 그럼 이제 내 마음은 그래요. 아니 뭐 내가 비슷한 문제를 계속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판단하기에 30번의 연습이 나에게는 중요할 것 같아. 그럼 다 하시고, 아니 나는 3번만으로 충분하다. 그럼 3번만 하세요. 다른 거 풀지 마시고. 그 대신 시험만 좀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끼리 테스트를 해서 3개를 했는데 100점이 잘 나왔고 시험을 볼 때마다 계속 100점이다. 그럼 3개 하면 되지 뭐. 그지? 충분하다니. 난 이걸로 충분해. 난 이걸로 좀 참 만족스럽고 배가 불러. 그러면 되는 거고. 3개 했는데 시험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뭐 6개 연습하고 뭐 10개 하면 되죠. 뭐.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개인 목표에 부합하면 반복 연습은 좀 적당히 하면 돼요. 적당히. 네. 여기서 적당이란 대충이란 뜻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세 문제를 풀어도 정성껏 잘 풀면 충분한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잘 안되면 10개 연습하시고 충분한 효과를 한번 노려봅니다. 그래도 안되면 30개 연습하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지 뭐. 내가 왜 그 이상은 안 주는지 알아? 거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쌤이 10몇 년을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이 거속시 문제를 100점 맞기 위해서 이거 이상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어요. 이 안에서 돌고 도는 겁니다. 계속. 또 새로운 종류의 어떤 문제가 필요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딱 됐죠? 공부 목표는 딱 요만큼이다. 더 이상 아니다. 막 뭐 또 좀 틀리면 또 막 한없이 문제를 주는 그런 스타일 아니니까. 목표 여기다. 이것만 잡아라. 이거를 반복해서 잡으면 이거 잡을 수 있다. 딱 여기까지 깔끔하게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건 답지인데, 답지랑 뭐 비슷하게 풀어도 좋고 답지랑 좀 완전 다르게 풀어도 좋고, 다만 이제 논리가 뭐 앞뒤가 잘 맞으면 인정합니다.
이거 이따가 끝나고 한번 연습해보고 8번, 9번 한번 해볼 수 있을까나? 네, 8번, 9번 한번 부탁합니다. 네, 9번이요. 9번에 저 첫 번째 항 보이지? 2의 루트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써 있는 거. 응? 저 부분이 우리가 뭐였냐면은 절대값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워요.
혹시 요거를 절대값으로 바꿨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을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아마도 그걸 잊어버린 걸 거예요. 여기 중3 때 나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루트가 있고 a의 제곱이 있으면 이건 절대값 a와 똑같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항상 이제 같은 얘기를 쌤이 반복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안에 있는 사람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플러스 a고 안에 있는 사람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야.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니 절대값도 이렇게 하는 건데 얘도 그렇게 하거든요. 두 사람 하는 행동이 똑같군.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표현을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치고 나면 절대값이 두 개인 부등식이 됩니다. 그럼 우리 요거 푸는 기술이 뭐였더라? 이제 그 생각이 좀 나야죠. 얼마 전에 배운 이거를 푸는 기술,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안에 있는 식 두 개가 0이 되려면 1,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그걸 여기다 수직선 위에 순서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세 개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주시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x가 아이고 이건 작은데 참 맞아 이제 기억났다. 너 물어봤었지. 왜 그거 부등호가 여긴 는이 있고 여긴 없냐 이렇게. 맞아. 그 얘기 오늘 해주고 싶었는데 생각이 났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 문제를 푸는 거다 기술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왜 이렇게 쓰냐면 이게 그냥 문화예요. 이쪽에. 어떤 문화냐면 원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숫자가 두 개가 있으면 한쪽이 작던가 둘이 같던가 한쪽이 크던가 이 셋 중에 하나엔 들어온다 라는 반박할 수 없는 어떤 얘기가 있어요. 어때 너가 들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 수직선 위에 수가 두 개 있으면 누가 작든가 같든가 크든가 하겠지 뭐. 다른 더 이상의 경우가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들고 공감이 간다면 이건 이제 공준이라고 불러요. 공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엑시옴이라고 해서 수학에서 생각하는 정신적인 원소예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묻지 마, 따지지 마 이런 뜻이에요. 못 따져. 이거 원래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 수학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전부 다 막 풀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옛날에 책을 읽다 놀랬어요. 묻지 마야 이거는. 이게 왜 그래요? 라고 내가 물어보면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답해.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이거고 내가 계속 뭐라고 태클을 걸잖아? 그럼 너 나가. 못 배워. 너 수학 못 배워. 이렇게 된다. 너 수학 배우기 어렵겠다. 이런 녀석이 있어요. 많이는 없는데 종종 있어요.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공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요건 그냥 내가 그래서 야 이거 문화야 그냥 받아들여. 왜 한국 사람 인사해? 뭐 여긴 악수하는데 뭐 우리나라 원래 그래. 그런 거 어떻게? 이게 그냥 이거 재밌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문제 풀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이 있고 마이너스 1인 곳이 있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이 있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어떤 기로에 서 있었을 때 x가 누군지 모르겠으면 작거나 같거나 클 테니까 뭐 세 개를 다 생각하는 게 에티켓인데 그래서 작은 건 생각했잖아요. 그럼 x가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고 x가 빼기 1보다 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는이란 애는 작다와 같이 묶어서 풀어도 되게 좋았고
은이란 애는 크다에 넣어서 풀어도 크게 상관이 없었더라는 거야. 그동안 그래요. 그러면 그냥 크다 쪽에 넣지 뭐.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어차피 저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한쪽으로는 가요. 그래서 그냥 크다 쪽에 넣자. 이게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3번 계산하기는 싫다 이거죠. 이걸 3번 하기는 좀 싫고 너무 피곤하니까 이쪽에 그냥 넣어버리자 하고 약속이 돼버렸습니다. 로 생각하면은 내 학창 시절에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내 말 이해 갔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자로 설명해 주기가 조금 어려워서 한번 오늘 얘기해 줘야 되겠다 싶었어요. 네. 문화라고 이런 단어는 수학에서 안 써요. 옛날에 나 가르치던 선생님이 제 얘기는 30%만 믿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좀 소설이 네. 쌤이랑 수학 얘기 하다 보면 소설을 써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네요. 재밌긴 하대. 근데, 근데 내가 좀 소설을 써요. 네. 요거는 수학이 아니니까 네. 믿지 마시고 아,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요거는 사실입니다. 내가 쌤이 공준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수학적 사실이에요. 요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요,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얘가 0보다 작아지거든요. 이게 뭐 이런 걸 상상해 보면 이 안에 그런 게 들어오면 음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요 사이에 누군가 있다면 즉 0 같은 걸 상상해 봅시다. 0 같은 걸 상상해 보면 0이 들어갈 것이고 음수, 양수 이렇게 나오겠죠. 음수, 양수.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면서 절대값이 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되게 규칙적이고 어떤 룰을 따르고 있거든요. 혹시 내 얘기를 들을 때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좀 종잡을 수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말하는 룰을 놓치고 있는 거니까요. 다시 들려달라고 하세요. 쌤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할 거고요. 이상하게 들리거나 그럴 때는 꼭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좀 글을 써가면서 눈에 좀 보이게 한번 해볼 테니까요. 한 서너 번 하다 보면 알 겁니다. 어차피 내 얘기는 다 교과서에 있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더 해볼게요. 물론 가끔 이제 교재 없는 얘기들도 있긴 하죠. 교재가 너무 어렵거나 교재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거나 이럴 때는 쌤이 좀 이제 쉽게 하는 선배들의 쉽게 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가져와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기분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듣기 불편하진 않았니? 네, 그러면은 이거 소금이 네. 이걸 풀 수는 있겠어요? 요거를 한번 풀어봐. 그러면 풀이를 할 수는 있겠어요? 뭐 어떻게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요거 하나 좀 마무리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은 있니? 그 요거 지금 풀이 기다릴 테니까 좀 보여줄래? 부탁합니다. 다 풀었니? 조금 오래 걸리는 녀석이긴 하죠. 최대 최소. x의 범위는 나왔니 그러면? 범위 어떻게 나왔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아, 거기까지 한꺼번에 그 통합된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통합된 결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플러스 여기 5보다 작다.
그래서 x가 크거나 같기를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이제 초록색일 때 주황색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두 사람을 연립해서 답을 써라 라는 의미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연립을 꼭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더 뭐 살을 붙이자면 주황색이 답인데 이럴 때라는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란 가정을 하고 있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결과를 가정, 내 생각 안에 있는 결과만 추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이라고 말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내 말은 초록색 옷을 입고 안경을 쓴 사람을 말하는 거죠.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이다. 그럼 초록색 옷을 입고 안경을 쓴 사람을 말할 때 쓰는 말투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교집합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렇게 했나요? 이렇게 결과를 얻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끝이 아니죠. 이제 그 분홍색 결과들이 계속 나오겠죠. 이렇게. 예, 초록색과 주황색 생각을 계속 거듭해서 분홍색 결과들을 몇 개 더 얻을 거라고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진짜 최종 답을 쓸 때는 이 세 가지 범위를 모두 합해서 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범위를. 여기가 진짜 답이다. 네, 어디까지 왔나요? 그러니까 이 박스까지는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분홍색을 묶어서 주황색처럼 표시를 했나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 와야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려운 건 없나요?